네, 집중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4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2,500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국회에서 저축은행 청문회가 열리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여야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농협의 전산망 장애 사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무위원회 관련 현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이 여야가 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오는 20일과 21일 청문회를 열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예. 그만큼 이 저축은행 사태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저축은행뿐만이 아니고 이 저축은행하고 이 건설사 부실 이런 게 연동돼서 네. 빨리 지금 현안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축은행의 그 PF 대출이 부실해지면서 건설업계까지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지금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잠적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념 전 장관도 뭐 출석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청문회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이현재 전 총리께서 아마 그 출석 요구서를 이제 전달하러 국회 관계자가 가셨을 때 집에 안 계셨나 봅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민주당 의원 측을 통해서 참석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진념 전 장관께서도 인품이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국회 이 정당한 절차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은 네. 이 현재 청문회 절차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께서 꼭 참석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좀 그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게 한나라당은 그 과거 정부의 어떤 책임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좀 파헤치려고 한다. 민주당은 또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축은행 사태가 촉발이 어떻게 됐냐면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추락하면서 이 저축은행들이 이 건설사에게 부동산 PF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저축은행이 원래는 상호 신용금고라고 동네 골목 그러니까 서민금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서민금융이 갑자기 중소기업 대출 나아가서 건설사 대출까지 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대출 규모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맞았는지를 들여다봐야지 현재 이 건설사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부실 이런 내용들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게 이제 한나라당 입장인데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제 돌파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전 부분도 살펴보되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께서는 지금 청문회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국회하고 함께 그 공동 개정 문제 다음에 일부 그 정부 돈을 집어넣어서 주택은행 부실 문제를 대처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3월달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건설사 부실 문제를 저축은행하고 연동해서 어떻게 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거고 네. 이왕 청문회가 시작됐으니까 왜 이 상호 신용금고 동네 이 서민금융기관을 갑자기 이렇게 건설사들까지 그 대출을 해주는 네. 이런 거가 이렇게 진행되었는지도 한번 차제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네. 앞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은행 그 부실 사태 이게 심각해진 원인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게 별다른 그 규제나 어떤 뭐 단속 없이 계속 좀 너무 많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걸 원인으로 찾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저축은행의 수익 구조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축은행의 여러 소위 이제 고객들을 끌어모을 때는 고금리를 보장하니까 여러분들이 모이지 않으셨겠습니까? 네. 그럼 그 고금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할 거고요. 그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이 손을 댄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PF라는 게 사실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야말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해서요. 그 어떤 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빌리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계획만 갖고 이렇게 부동산을 개발을 하면 돈이 될 거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세요. 네. 라고 은행에서 얘기하면 그 계획서만 갖고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일단 빌려서 땅을 매입하면은 그 땅을 매입한 걸 또 보고도 돈을 빌려주고 네. 건물에 뼈대를 세웠으면은 그 뼈대를 보고 빌려주고 이제 완공되면은 분양을 할 거니까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하면서 돈을 빌려준 게 일종의 브릿지론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방치했다는 것은 그 당시 금융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축은행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냈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정확하게 완공이 되고서 이제 납입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이 브릿지론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채권으로서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돌아갔으니까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한꺼번에 꺼져버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부실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사실 이 경기가 오르락내리락들 하니까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투자, 각종 그 사업에 이제 저축은행이 대출해 주는데 이 사업성보다는 뭐 회사 명성이나 다른 걸 좀 너무 보고 이게 대출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출 어떤 그 관행의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물론이죠.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TF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건설사가 이런 일에 뛰어드는데 조그마한 저축은행들이 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건설사들은 그 한 사업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다른 사업장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게 뭐 혼자 그러니까 저축은행만 이제 끼어든 게 아니고 일부 은행들도 끼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데서 벌어지는 일종의 비극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객들이 고스란히 손해보는데 손 놓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 부실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나아가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축은행들이 이제 그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 자금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설업계는 이게 무분별하게 회수하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정말 줄도산인데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3월 달에 정부하고 같이 공동 개정하고 일부 정부 돈을 집어넣어서 10조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실 TF 중에서도 돈을 집어넣어서 살릴 수 있는 곳들은 빨리빨리 살려가지고 무언가 나중에 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단 긴급 이제 처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실해서 도저히 이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땅이 있고 건물 뼈대를 세웠어도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옥석을 구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PF는 빨리 이제 자금을 넣어서 돌리고요. 네. 그다음에 도저히 회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포기하는 그런 연호에 일단 이 저축은행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심리적 상태인데요. 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래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건설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설사의 특징이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규 발주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돈을 돌려야지요. 그래서 이 저축은행 이 건설사 문제를 한꺼번에 보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빨리 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이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법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을 제가 작년에 발의했었는데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오해하고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 네. 하여튼 천만다행으로 일단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오해하고 논란이 이제 불식되면서 아마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워크아웃 제도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워크아웃 제도라는 게요, 다름이 네. 아니고, 그 기업이 정말 부실해서 도산하거나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외부 환경, 즉, 현금 유동성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기업이 어려워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그냥 부도를 내기에는 아깝습니다. 현행 이 통합 도산법에 의하면은 이게 법정 관리로 가야 하는데요. 네. 법정 관리로 가면은 기업의 회생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실정입니다. 네. 이 법정 관리라는 것은 요거의 당사자인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업 어디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기총법이 좀 표류했던 것은 요 3자가 기총법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불만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불만 때문에 기총법 자체를 없앤다라고 하면 3자가 다 반대합니다. 또 이런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 기총법을 살려서 우리가 법정 관리로 가지 않고 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것은 그 옥석을 구별해서 빨리 회생시키는 이런 워크아웃 제도가 한시라도 빨리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좀 화제를 바꿔보죠. 이 재보궐선거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 지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뭐 이게 일방적인 승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만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물가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네. 그리고 뭐 게다가 지난 겨울 뭐 구지역의 중동의 그 민주화 바람 때문에 고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요. 네. 사실 정말 국민들한테는 죄송스럽고 저희 집권여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만 하여튼 이 국민들께서 어려움 겪고 계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진정된 마음과 그 국민들의 그 마음, 이 아픈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는 이런 진정성을 보여줄 때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자인합니다. 네. 특히 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께서도 이제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역구 귀신으로 불릴 만큼 이제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지역구의 그 현장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그건 뭐 과장이고요. 네. 일단 저희 동네 양천을 지역이 이 서울에서도 좀 특이하게 폐쇄형 소규모 경제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지난 겨울 고물가, 고유가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지 않으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 자영업자들도 다 동네 주민인데 장세가 안 되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죠. 네.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빨리 하루빨리 이 악순환 구조를 깨트려야지만 이 민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그러면서 우리 그 집권여당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농협의 전산망 장애 사태 이것도 이제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예. 이 좀 보완 대책 어떻게 마련돼야 합니까? 지금 이 농협 사태는 예전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매우 위중한 사태입니다. 네. 예전에 주로 이 그러니까 은행권의 전산망 이 해킹 사건은 그 고객 정보 중에서 신상 정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형태의 그 금융사고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금융 거래 내역 자체가 아예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네, 이런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금융권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한시밖에 금감원이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